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앙드레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드레는 항상 모험을 꿈꾸는 용감한 소년이었지만 그의 가족은 마을을 떠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앙드레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쓸쓸하게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잃어버린 왕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의 숲 어딘가에 숨겨진 전설적인 마법의 꽃 플레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플레르는 한때 왕국에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탐욕스러운 왕이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면서 왕국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플레르는 이제 숲 깊은 곳에 감춰져 있어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앙드레는 이 전설을 듣자마자 모험의 열망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마법의 플레르를 찾아 왕국을 구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다음 날 새벽 소지품을 챙겨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은 마치 미로와 같았고 그는 때로는 길을 잃어 몇 날 며칠을 헤매기도 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도중 앙드레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의 순수한 목적을 알고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올빼미는 플레르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뜨는 밤에 길을 알려주었고 장난기 많은 여우는 그가 위험한 함정을 피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앙드레는 마침내 숲의 중심부 오래된 나무들이 만드는 환상적인 경관 속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찬 작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마법의 플레르가 피어 있었습니다. 플레르는 헤아릴 수 없는 빛깔의 꽃잎을 펼치고 있었고 그것은 앙드레에게 무언가 신비로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플레르를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무언 감옥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 꽃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앙드레는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플레르는 눈부신 빛으로 변하며 앙드레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앙드레는 자신이 숲의 출구에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플레르의 꽃잎 중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앙드레는 플레르의 마법을 사용하여 마을의 비옥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그를 용감한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잎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앙드레는 모험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시골의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마리는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대저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창턱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만 같은 커다란 창문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마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저택 주변을 거닐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대저택은 내부가 어둡고 방마다 먼지가 층층이 쌓여 있었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큰 창문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마리는 우연히 창문을 열어보았고 그 순간 눈부신 빛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이상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생물들이 가득했고 하늘에는 다채로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너무나도 신기하여 창문을 통해 그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마리는 루이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루이는 이 세계의 지도자로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마리에게 이 세계의 비밀과 이 세계가 어떻게 마법의 창문을 통해 연결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이와 마리는 함께 숲을 거닐고 신비로운 산을 오르는 등 다양한 모험을 즐겼고 마리는 마음속 깊이 그 세계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마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창문은 닫히고 다시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마리는 그 말을 듣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루이에게 작별을 구하며 다시 창문을 통해 도착했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저택을 벗어난 마리는 자신이 경험한 모험을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그 세계를 방문할 것을 기대하며 마법의 창문을 간직한 대저택을 매일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고 마리의 이야기와 창문에 대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대저택을 바라보며 언젠가 마리처럼 그 창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떠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마법의 창문은 마을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루아르 강의 맑고 푸른 물결 속엔 아름다운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 이 요정들은 강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가끔은 장난을 치며 그들의 모험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모든 요정들이 착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요정들은 장난이 지나쳐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오랜 전설에 따르면 강의 요정들은 때때로 인간들 앞에 나타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항상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어느 날 젊고 용감한 기사가 루아르 강을 따라 여행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클로비스였고 그는 많은 전설을 들어왔던 강의 요정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클로비스는 강의 가장 조용한 곳에 도달해 말을 그늘에 묻고 물가에 앉아 요정들을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강물의 표면에 작은 물결이 일더니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요정들이 나타났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 클로비스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용감한 기사여, 루아르, 강 깊은 곳에는 한 마을을 괴롭히는 사악한 사냥꾼이 숨어있지.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곳은 다시 평화로울 것이며 그에게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돌아갈 것이다. 요정의 말은 매우 수수께끼 같았다. 그래서 클로비스는 그녀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다. 그러나 요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강가로 사라졌다. 클로비스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사냥꾼을 두려워했다. 그는 밤마다 큰 회색 늑대로 변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냥했다고 했다. 클로비스는 이 마법을 풀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가장 용맹한 사냥꾼이자 마법에 대해 잘 아는 현자를 찾기로 했다. 오랜 탐색 끝에 클로비스는 숲속에 은둔하고 있는 용맹한 사냥꾼이자 마녀인 마르셀라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클로비스에게 말했다. 사냥꾼의 마법은 루아르 강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위험한 장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네. 그 장미는 요정들이 강의 수호를 위해 심어두었다네. 그를 자유롭게 하려면 그 장미의 가시를 꺾어야 하네. 클로비스는 미리 준비한 마법에 헝겊으로 손을 감싸고 강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장미를 찾아 나섰다. 그는 요정들의 안내와 자신의 용기를 바탕으로 환상적이고도 위험한 요정을 통해 장미를 발견하고 그 가시를 꺾어냈다. 그 순간 강에는 찬란한 빛이 퍼지며 모든 마법의 굴레가 풀렸다. 사악한 사냥꾼은 다시 인간으로 변했고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했다. 그가 진정한 계심을 보이자 요정들은 약속한 대로 클로비스에게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었다. 클로비스는 랭커스라는 이름의 살인마를 물리친 용감한 기사로 기억되었으며 그는 그의 지혜와 용기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루아르 강의 요정들은 그 이후로도 강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여행자들에게 비밀스럽고도 신비한 이야기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들의 이야기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들판과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숲 깊숙한 곳에 있는 마법의 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별과 태양의 빛을 받으며 자란다고 전해졌으며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진리를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나무를 지키는 드래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래곤은 수백 년 동안 이 나무 곁을 지켜왔고 그로 인해 아무도 그 나무에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온 용감하고 정의로운 남자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드래곤과 마법의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사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드래곤이 지키는 나무를 직접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사는 온갖 준비를 마친 후 아침 햇살이 비치는 숲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그는 드래곤의 둥지에 도착했습니다. 드래곤은 기사 앞에 그 위험을 드러내며 나타났습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았던 드래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으며 깊고 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보는군. 기사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기사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법의 나무에 다가가 그 지혜를 배우고자 이곳에 왔다. 두려움 없이 진리를 찾으러 온 나를 허락해 주길 바란다. 드래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의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되다면 나무가 내게 지혜를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속인다면
나무는 고개를 돌릴 것이니라. 드래곤의 말을 들은 기사는 소중히 새기고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나무에 이르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치 세상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나무는 빛나는 오로라처럼 자신의 빛을 밝혔고 기사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사는 나무와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품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마을로 가지고 돌아와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전해 내려오며 드래곤과 마법의 나무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더욱 번영하였고 사람들은 나무와 드래곤 그리고 용감한 기사를 기억하며 항상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프랑스의 여러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로 남아 있습니다.